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호 박사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저희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을 마쳤는데요. 오늘 주제가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했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30대 후반인데 이제 아기를 가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 요즘 이제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고 종식되나 싶은데 이태원에서 또 환자가 발생해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자신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자,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걸 아주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최근에 감기가 걸렸었다든지 이런 것들, 감기가 걸렸다는 거는 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체온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체온이 36.5도씨 전후입니다. 근데 내 체온이 36.5도가 아니다, 더 낮다, 많이 낮아 있다 그러면 내가 약간 저체온인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냉방 장치도 잘 돼 있죠. 또 한겨울에도 우리가 차가운 아이스 음료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근육 운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는 제가 체온을 환자들 재보면 환자들의 체온이 36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체온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그다음에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제가 많이 수업을 설명했는데, 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고요. 우리가 약간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그 임파구 중에서 우리 암세포라든지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이 면역세포 중에 임파구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임파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부교감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완하고 안정하고 그다음에 그럴 수 있는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들을 좀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을 5배 높일 수 있는데, 자, 체온을 1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들은 여러분들 많잖아요. 입욕법 같은 거, 아니면 약탕 목욕이라든지 자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반신욕, 수욕, 조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탕 목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뜨거운 약재 같은 거, 생강이라든지 약수, 그 다음에 장미 아로마라든지 레몬 같은 걸 넣어서 약수 목욕, 그 다음에 천연염, 허브염 이런 걸 넣어서 약수 목욕을 하시면, 약탕 목욕을 하시면 좀 우리 입욕할 때 한 40에서 41도씨 입욕을 하시면 열충격 단백질이나 어떤 물질이 발생하면서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특히 수욕, 조격은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셔도 되니까, 이제 손을 담그거나 발을 담궜을 때 손을 담그게 되면 우리의 상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조격을 하시면 하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뜨거운 차들 있잖아요. 우리 약재 중에 뜨거운 약재들이 생강이라든지 계피라든지 홍삼 같은 거, 인삼 이런 거 뜨거운 약재니까 이런 걸로 차로 많이 드시고, 쑥차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몸을 냉증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좀 근육 운동을 하셔야지. 우리가 열을 발생하는 건 대부분 근육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근육이 체중의 45%, 여성들은 한 36%를 차지하는데, 열을 발생하는 건 대부분 40%가 근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육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역력을 좀 높이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림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호흡기에 굉장히 중요한 호흡기, 특히 요즘 코로나가 도는데 중요한 혈자리가 풍문이나 폐수 혈자리가 있어요. 이런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침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뜨거운 찜질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시면, 찜질팩을 한 2, 30분만 하셔도 100회 좀 용천, 그리고 합구, 곡지, 족삼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면요법도 되게 중요하고요.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꼭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이제 효소와 프로바이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요즘에 그 음양 오행식에서 오색 컬러푸드 있잖아요. 우리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는 그 간신 비패신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연항생제인 프로폴리스와 민들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특히 여러분들이 식생활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효과가 좋은 생강이나 마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이거 타임제는 항암 식품으로도 미리 이미 알려져 있고요. 특히 마늘에 있는 알린이나 그다음에 스코르진, 알리신 같은 게 이게 페니실린보다 강한 항생 물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타임지에서. 그리고 항암 식품, 특히 암을 억제하는데, 특히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위암, 결장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력 증강, 그다음에 특히 아까 제가 이제 그 예비 엄마 아빠한테 아연은 남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아연하고 셀레늄 같은 거는 항산화제이면서도 특히 남성들의 고환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에 이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드시고요. 실제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마늘을 먹인 쥐의 정자수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특히 마늘을 장기 복용한 결과 폐경 후에 여성이 다시 월경을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나 방광염에 효과가 있고, 또 마늘이 뭐 성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라든지 체음제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정자의 수와 양을 늘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초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남성의 기능을 증가시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 제거나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에 효과가 있고요. 특히 항바이러스, 그다음 항진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다음에 진균이나 이런 것들에 다 효과가 있는 항균 효과가 굉장히 마늘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버섯에 대해서 버섯이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뭐 불면증이나 우리가 항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7시간의 수면, 우리가 왜 수면을 자야 되는지, 그게 수면 중에는 또 항산화 요소인 글루타치온이 발생하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의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치매로부터 뇌를 보호한다는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생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양생법에 그 우리 동의보감이나 아니면 중국의 황제내경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이런 양생법을 실천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오래 사는 방법들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마지막에 요 부분만, 내용이 많은데 요 부분만 좀 설명할게요. 태열진인에 보면 7금문에는 7가지를 금해야지만 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말을 적게 하면 속에 있는 기운을 보양하는 거. 두 번째, 성생활을 조절하면서 정기를 보양하는 거. 세 번째, 기름기가 없는 음식을 먹어서 혈기를 보양하는 거. 넷째, 침을 삼켜서 오장의 기운을 보양하는 거. 다섯 번째, 성을 내지 않고 간의 기능을 보양하는 거. 여섯 번째, 맛있는 음식으로 위기를 보양하는 거. 일곱 번째, 사색과 걱정을 적게 해서 심기를 보양하는 거. 이렇게 7가지를 잘 금하고 조절하면 건강하고 면역력을 높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생법, 제가 이제 내용이, 오늘 수업한 내용이 너무 길어요. 3시간 넘게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아까 질문했던 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아기를 가지시려면 엄마 아빠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고, 그 면역력이 그대로 아기한테 가면 아기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기 갖기 전에 한 2~3개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엄마 아빠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실천법을 하시고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시라,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수증